예. 이제 코로나 부분을 할 겁니다. 이제 코로나 부분만 해도 25점짜리로 나오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빨리 끊고 하지만은 나머지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과압 송전. 초과압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전압을 건지지 못하고 아까 방전이 나오는 게 이제 코로나라고 그랬죠. 얇은 빛이나 소리를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 그 부분이 코로나라고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압이 높아지면은 생긴다 이겁니다, 지금. 송전 전압이 높아질 경우에 생기게 되는 문제점. 그러다 보니까 전이경도가 커지기 때문에 코로나선, 코로나 잡음, 뭐 아까 영양 설명드렸죠. 소선부 소이진, 소음, 손실, 부식, 그 다음에 소리액터, 유도장애, 진동과 같은 역할이 생긴다.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요.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파열극한 전이경도라는 게 나온다고요. 파열극한 전이경도. 이 전이경도도 계산합니다. 예? 뭐 Gmax라고 계산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그거를 계산하는 기준이 뭐냐? 20도씨 기온, 기압의 표준 상태 760mg, 직류에선 30kV, 교류에선 21kV까지 견딜 수가 있더라. 공기 중에 1cm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기 전선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선이 있죠? 전선에서 요 1cm까지 견딜 수 있는 요 전압, 여기서부터 요 간에 1cm까지 견딜 수 있는 요 전압이 파열극한 전이경도인데, 요 전압, 요만큼의 전압이 직류는 30kV까지 견딜 수 있더라. 공기 중에서 여기 전압을 인가했을 때. 요거는 교류는 여기다 교류에다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공기 중에 전압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다 21km를 걸게 되면 그때부터는 파괴가 되더라. 전이경도가 뚝 떨어지더라. 예? 이 얘기입니다. 요 사이의 전압과의 그 관계고 이거는 전이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전이경도가 떨어지는 거 이건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그림을 반드시 코로나 때 그려주셔야 되고요. 보시면은 내용이 뭐다? 공기의 절연성이 부분적으로 파괴돼서 낮은 소리나 얇은 빛을 내면서 방전하게 되는 현상을 코로나 또는 코로나 방전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코로나가 발생하면 또 어떤 부분? 불꽃 방전의 일부 직전인데 코로나가 발생하면 코로나 손실, 전력 손실이 생기고 전파장애 등의 코로나 잡음, 통신선의 유도장애, 그래서 코로나의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소선부 소유진 해가지고 그런 내용 써주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개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이걸 코로나에 대해 파열극한 전이경도, 코로나의 이제 인계전압을 이제 계산하기 위한 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플러스 Q, 마이너스 Q 나오죠, 똑같이. 인덕턴스에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전기계 세 개가 나옵니다. 전기를 구해가지고. 두 번째, 전기가 생기면 전이가 생기겠죠.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이 동심원천 여기에서 내부하고 외부하고 이렇게 아까 지금까지 보셨던 내용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어려우니까 개념만 보고 설명드린다는 얘기죠. 전이차를 또 본다는 얘기죠, 전이차. 그럼 아까 곱하기 뭐 해가지고 2 로그 해가지고 9 곱하기 10의 구성 나오고 아까 거기서도 나왔죠. 그런 수식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인덕턴스나 이런 정전량을 유도하는 것들은 좀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열극한 전이경도로 해가지고 코로나 인계전압은 구하는 부분이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25점짜리로. 그래서 요 관계 부분이 앞에서 응용됐던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이.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전개를 구한 다음에 그다음 전이차를 구하고 그다음에 전하량을 구합니다. 전하량. Q. 아까 뭐라고 했죠? 전하량과 전위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쿨럼을. 그 여기는 이제 쿨럼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전하량을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는 전이경도 Gmax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이경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Gmax를 구한다. 그래서 요걸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한 5단계가 있죠? 첫 번째. 전개 세기를 구하고, 전이차를 구하고, 전하량을 구하고, 전이경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최대 전이경도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순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순서를 가지고 이제 외워서 이제 나중에 그림만 이해를 하시면은 그걸 풀어서 쓰시기는 어렵지가 않은지요. 전개 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F로 계산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플레밍의 오름소 법칙, 뭐 암페어 주의 법칙, 그 다음에 가우스의 패곡면의 법칙,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내용들이 나와서 정의되는 내용들이 조금씩 틀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건 그 문제 안에서 딱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보시면은 Gmax가 30kV를 넘게 되면은
이원화돼서 전리가 파괴가 된다. 아까 1cm당 30kV가 넘어지게 되면은 이원화가 돼가지고 막 방전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일어나지 않게끔 하려면은 어떤 그 거리를 늘려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공사에서 판넬들 보면 200mm 띄워주는 게 바로 그런 공기 중의 절연성들을 충분히 감안을 한 겁니다. 그 내압을 거기다 20kV에다가 내압 때릴 때 어떻게 되죠? 상용주파 내압 때릴 때 50kV 인가한 내릴 구간. 그래도 파괴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왜? 200mm를 띄워놨으니까. 왜냐면 거기에 만약 그걸 10mm로 띄워놨다. 10cm를 띄워놨다. 그러면 코로나 방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충분한 이격거리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파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파열극한 값을 넘을 때까지 전리층의 두께가 들어가고 드디어는 불꽃 방전을 발생한다. 저번에 동영상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죠. 불꽃 방전이 일어나는 거. 전기를 가하게 되면 공기 중에서 지지직하고 튀어나오는 거. 코로나 발생 인계 전압을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 계산해서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인계 전압을 계산하는데 여기다 지재를 21.1kV로. 아까 그거 부분은 왜? AC였으니까. AC는 21kV까지밖에 못 견딘다면서요. 예? DC는 30kV까지 견디고. 그래서 지금 AC를 기준해서 21.1kV를 넣어가지고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전기를 쭉쭉쭉 했더니 나중에 24.3에 로그 11m라는 요 수식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코로나 인계 전압을 계산하는 수식이 앞에서부터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 단계가 조금 더 복잡하죠. 그림 그리고 단계를 넘어가면서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요건 2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인덕턴스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왜?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도하는 건 알고는 계셔야만 됩니다. 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나왔을 때 그것도 25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수식이니까. 수식을 정리해서 증명하는 거니까. 자, 이것들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단계별로 간단하게 있다는 것만 보여드렸지, 실제로 답안지를 보면은 그 답안지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답안지를 보시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그 내용이 어디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걸 요약해 놓은 게 답안지니까. 자, 24.3에서 M0가 뭐라고요? 표면계수. M1은 날씨계수. 그래서 날씨가 우천시가 되면은 뭐, 이런 부분이 더 잘 일어난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선락하는 거 한번 보여줬죠? 파워퓨즈. 예? 전선의 표면계수가 이렇게 줄어든다 이거죠, 표면이. 그래서 아까 뭐, 전위경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한다. 그 내용은 여기 똑같이 있죠. 표면이 매끄러울수록 이런 그 표면계수가 좋아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발생을 더 안 한다는 얘기죠. 요 델타. 요게 지금 뭐냐면 델타가 여기 상대 공기 밀도인데, 델타는 273 플러스 0.386 B입니다. B가 표준 기압이고, T는 온도입니다. 요것도 외워주셔야 되고요. 요걸 모르시면은 나중에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못 풉니다. 요 뒤에 계산 문제 나와있죠? 예? 계산 문제가 여기 맨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예제 4-15에. 이걸 안 외우고 있으면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대기압과의 관계 이걸 보시면 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폭풍을 보시면 이제 폭풍의 대기압이 이제 요거보다 이제 없죠. 780, 760 이런 것들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기압에 따라서 폭풍의 눈에는 조용합니다. 기압 차이가 나니까. 왜? 거기는 기압이 없으니까 조용한데 그거하고 외부하고 기압 차이에서 생기는 부분이 주변에 이제 그 구름이 있죠. 그 구름 위에서 옮겨 다니면서 비를 뿌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죠. 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산되는 부분이라는 얘기고요. 뭐 인계전압을 다 좌우하는 거는 성간거리하고 R이다. 그리고 아까 ACS를 봤죠. 그래서 중공전선을 사용하거나 하는 건 실질적으로 가운데 부분을 비워놓고 전체적으로 크기를 키운 부분, 예? 그 정선을 쓰면은 더 좋다는 얘기죠. 코로나 장애, 소선부 소유진에서 코로나 손실에 대한 피크식, 이거 아까 에오시라고 그랬죠? 안 에워져도 자꾸 에우다 보면 에워집니다. 델타 200, 델타는 뭔지 알겠죠? 예? 공기밀도, 예? F 플러스 25분의 2D분의 D, 20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소송, 예? 요거는 라인, 예? L이라고 그랬죠? 킬로와트, 킬로미터, 라인.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코로나 잡음은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찌직 이렇게 하니까 그때 피크에서 튀는 부분이 라디오 전파에서 지지직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 잡음이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통신선 유도장애, 3조파에서 되는 부분이고요.
넘어가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방전이 일어날 때 이렇게 톡톡 튀니까 그런 톡톡 튀는 부분이 피크에서 뭔가 튀면 어떻게 될까요? 균일한 값을 못 내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소리도 들리는 게 해야 되나 하면은 이제 소리가 틀려지니까 듣기가 싫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통신선 쪽에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소리에터 쪽에서도 임피던스가 변화하는 거니까. 소리에터가 소홀을 한다는 건 공진을 해서 없애주는데 얘가 막 변화를 한다는 건 그 공진을 제대로 못 맞춰주니까 소홀을 못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전선의 부식, 아까 초산 얘기했죠. 방전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아크가 생기니까 아크가 생기면서 공기 중에 절연이 파괴되면서 공기 안에 있는 성분들이 화학작용에 의해서 초산이 발생된다고요. HNO3가. 그거에 의해서 전선 표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식이 된다. 이 내용을 설명드렸죠. 방지대책, 복표가 예방, 예? 복도체, 표면을 매끄럽게, 가성근구 개선, 이격거리, 아킹온, 아킹린, 반도체 유약, 이런 내용들이 여기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가성근구 계량, 피크식,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피크식 유도하는 것까지 암기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24.3 M0, M1, 델타 D, 로그 11m라는 R분의 D. 요 D나 뭐 R이나 이제 비슷한 값인데, 요 값들은 조금씩 틀려지죠.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 전선의 반지름, 선간거리 D. 하지만 여기 반지름이 줄어드는 만큼 얘가 또 보시면은 D가 변화진 간에 R 자체에 대한 부분보단 작다는 얘기입니다. 요 값들이 이제 나중에 변하기는 하는데, 요 값하고 요 앞에 스몰 d 값하고의 그 변화율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되더라도 한쪽이 작게 변하고 한쪽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갑선로에서 굵은 전선을 사용하는 부분이 반지름 R이 R에 의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성간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보다 반지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요런 이제 요게 있죠. R분의 D하고 요 로그 10분의 R분의 D에서 요런 관계들이 있다. 그럼 나중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요런 그림들도 갖다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계산 문제만 남았습니다. 계산 문제 보시면 24.3 M0 M1 델타 D 로그 11m라는 R분의 D인데 델타 상대 공기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273 플러스 T분의 0.386B 기압이 얼마라고요? B가 720이니까 720으로 왔죠. 온도가 몇 도라고요? 30도씨니까 30도씨가 왔죠. 그러니까 상대 공기 밀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이것도 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386세대 외워주셔야 되고 273 뭐죠? 절대 온도 273이죠. 낙엽이 주위 온도가 273도가 되면 낙엽도 탄답니다. 예? 그 마이너스 273도에서 절대 온도지만 상온에서도 낙엽의 주위 온도가 273도가 되면 탄다고 외워두시면 되죠. 이건 386세대고 이거는 273 절대 온도고 이거 어차피 외워야 되는 숫자거든요. 그 숫자를 갖다가 그냥 응용만 해서 쓰시면 됩니다. 코로나 인계장 그 값에도 다 넣어주시면은 72.175가 나오는데 이거는 상정압이죠. 전선 하나에다가 걸지 않습니까? 대지에서.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루트 3배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3배를 곱해지니까 이제 125kV가 되는 겁니다. 전압의 변화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지만 됩니다. 왜? 피크식에 가서는 또 그 값이 또 틀려지니까. 피크식에 갈 때는 요게 상정압으로 또 나오거든요. 요게 2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2. 피크식에서 기억나시나요? 2라고? 2가 나왔죠, 여기. 그래서 이제 V를 쓰시면 안 된다고요. V하고 2가의 관계를 잘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이건 보시면 되고요. 예. 상대 공기 밀도 이제 한 문제가 더 있죠. 똑같이 상대 공기 밀도 있고 그 다음에 2제로 그 다음에 여기서 2값 넣어서 또 하나 계산하는 거. 여기는 킬로미터당 얼마 이렇게 한 거죠. 지금 또 세 가닥이니까 이게 한 상당이니까 세 가닥이니까 3배만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손실이 발생되는 겁니다. 비 오는 날 지지직 하면서 바깥으로 뭔가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몇 킬로와트다? 1.5킬로와트다.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겠죠.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전 구간에 보다 보면 크니까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가상공격을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작용 인덕턴스, 작용 용량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계산값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보내드린 자료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표피효과, 삼상 1회선 성전 용량, 초과 복도치 채용 이용, 연가의 목적, 코로나 인계전환 삼출 방법, 요게 답안지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의 악영향 방지 대책,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 한번 볼까요? 표피효과의 영향이 뭔지 한번 보시고요. 아까 보셨던 그런 수식이 나옵니다. MR, 이건 비례한다고 그랬죠?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아까 CS 3CM이 있는데 이게 작용 중량이 어떻게 계산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요게 나온다. 이런 거 써놨던 걸 보시면 됩니다. 복도치 채용 이용, 뭐라고요? 실리성코, 예? 실리저항, 리액턴트 감소, 성종량 증가, 코로나 인계전환 증가. 단점, 이런 식으로 4개씩 딱딱 끊어서 써주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의 리액턴스 증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특성을 좀 더 복도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으로 늘어난다. 등가방 경계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을 또 써주시고요. 정동용량은 또 증가된다. 그럼 수식을 써주셔야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25점짜리를 쓸 때는 그걸 키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식과 그거에 대한 설명을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인계전압 증가하는 거. 인계전압에 수식 써주시고 설명해주면 되죠. 예? 피크, 이 손실에 대한 식들도 다 써주시고요. 실효정이 감소하고 뭐 이 값이 줄어든다. 다도체의 단점. 정종량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종량이 커진다. 연가의 목적. 그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연가의 목적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식이라든가 점퍼식이라든가 이런 그림 그려주시면 되고요. 넘어가고요. 그러나 인계전환 산출 방법. 여기 보시면은 전이경도. 그림 나오죠? 전극 간에, 동심, 원통 전극 간에 전이경도를 해서 전개차, 전개를 구한 다음에, 예? 전이차를 구한 다음에, 전개 구해줘, 여기. 전개. 그 다음에 전이차를 구한 다음에, 동심, 원통 전극에 대한 Q, 전하량을 구한 다음에, 예? 전하량을 구하죠. 전하량을 구한 다음에 Gmax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21.1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요 값이 나왔더라. 요 아까 나왔던 그걸 그대로 다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나왔다. 요거를 이제 풀어서 써주는 게 25점짜리 문제로 나온다고요. 자, 뭐 페널티 현상이 일어나고 뭐 대책은 뭘 하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 악영향 방지 대책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던 코로나 종류가 뭐고 영향은 어떻게 되고 손실이 생기고 예? 유도장애가 생기고 소음 능력이 저하되고 그러면 소음 능력 저하되는 거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잡음 생기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예? 가청 이온유, 대지방전 뭐 이런 내용들을 더 써주시면 되고요. 아키공, 아키님, 반도체 유학, 가상공구 사령, 유도장애 뭐 이렇게 내용들을 설명드렸죠.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 임피던스 할 때는 양쪽을 바라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수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식을 이쪽으로 바라본 거나 저쪽으로 바라본 건 똑같다는. 근데 이 임피던스 전압하고 임피던스 전압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수식이 나와 있나요? 이게 전압가가 같게 된다는 걸 증명한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빠졌네요. 이쪽에서 바라본 거나 이쪽에서 바라본 건 똑같다는 Z1이나 Z2만 증명하는 게 10점짜리로도 나옵니다. 그런 걸 봐주시면 되고요. 연구방 교재 한번 보여드리면은 빨리빨리 넘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선로정수에서 보시면은 선로 작용 인덕턴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수식을 어떻게 외부 자개, 외부 자석, 외부 인덕턴스, 내부 인덕턴스 이렇게 계산했던 방법들 예 넘어가고요. 작용 정정용량 할 때는 가우스 법칙을 해가지고 면적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먼저 전이, 그 다음에 작용 정정용량, 그리고 여기 약간 전기세기를 P로 갔다가 여기 S로 갔다가 했던 이 부분 있죠. 이렇게도 했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선로정수 뭐죠? RLCG인데 케이블의 선로정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58분의 1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고요. 예? 케이블의 정정량 측정했던 부분, 요거 CS, CM 이렇게 나왔죠. 아까 이해 측정할 때 CS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라고요. 3CS가 되는 게 1회 측정할 때 아까 3CS가 됐죠. 그래서 그걸 3분의 1로 나눴죠. 2회 측정했을 때 CS 플러스 2CM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2분의 1로. 그래서 나중에 6분의 9가 나왔다는 이런 것들을 보시고요. 다도체 송전선로는 특성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고 선로정수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퍼센트 임피던스 이쪽을 바라본 거나 저쪽을 바라본 거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아까 보셨던 용량들 퍼센트 임피던스가 일정함을 증명해라.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나오는 겁니다. 1이냐 2이냐
바라본 거 다 똑같다. 요겁니다, 요거. 요걸 증명하는 게 10점짜리로도 나온다. 넘어가고요. 임피던스 선정시 주의사항 뭐 넘어가겠습니다. 상관수 변압기, 등가 환산하는 부분. 이거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해서.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지만 나중에 이런 자료를 보고 본인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이걸 다 더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걸 다 더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동가, 아까 6도체 같은 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예? 루트 6이 나온다. 뒤에 자성이 6이 나온다. 이런 것들 설명드렸고요. 예? 요게, 이건 뭐, 전압강을 단락 용량이 빠지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연가의 목적. 아까 설명드렸던 것은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전선의 고유저항 같은 것도 여기 보면 58분의 1, 55분의 1, 3분의 1 해가지고 그 값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전위경도. 보셨던 거 똑같습니다. 동식원천 연극 해가지고 전개세기, 전이차. 뭐라고요? 전위경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전하량 Q가 있는데 전이차를 구한 다음에 전하량을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전위경도에서 최대 전위경도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최대 전위경도를 구할 때 21.1을 넣어가지고, 예? 나중에 계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용 보시면 되고, 나머지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인계전압 유도하는 부분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고요. 전개 세기를 구한 다음에, 전위를 구한 다음에, 전이차를 구한 다음에, 예? 뭐라고요? 전위경도를 구해서, 그 다음에 전하량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21.1을, 여기 21.1을 넣었죠? 21.1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요 48.6이 24.3으로 나눠집니다. 왜? 요 R이 요 D가 됐거든요. 요 R이 2D입니다. 2D다 보니까 이게 나눠져서 2가 빠지고 23.3 이 D로 된 겁니다. 요게 48.6 R이 24.3 D가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파세널 법적인 V10에 대한 부분이고 표표효과 나왔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할 땐 바깥쪽으로 서로 반대일 땐 끌어당기고 세 개 덧져 있을 땐 요 안쪽으로 몰리고 바깥쪽으로 몰린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표표효과 때 더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나머지 계산 문제입니다. 다 아까 나왔던 계산 문제들 다 여기 다 보셨던 계산 문제들이죠.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더 살펴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런 것들도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25점짜리로, 요 문제가. 예?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임피던스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다 풀어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작용정명량량, 이제 그림 기억나시죠? 예? 이해선 있다. 이렇게 아까 2CM을 해가지고 병렬로 돼서 막 대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 임피던스 환산한다. 그럼 10MV, 10MV, 20MV, 20MV 환산해줘야 되겠죠? 그런 내용도. 직접 다 보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연구반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 도체 저항, 그림을 그려주시라는 얘기죠. RLCG. 예? 온도 변화에 대한 부분. 아까 기본서에 보여주셨던 그런 수식들 그대로 써준 겁니다. 표피효과, 그림 그려서 그 표피효과에 대한 부분이 이게 표피효과 투피 깊이인데 이런 두께 깊이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셨던 것들이 F, K, U가 클수록 표피 현상이 심해진다. 기본서에 다 나와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들 쓰고 거기에 대한 대체 쓰고 요거 지금 유도하는 부분 자개를 구하고 자개를 구할 때는 암페 주요 법칙으로 자개 구하고 그 다음에 자석을 구했죠. 그 다음에 인덕턴스를 구했죠. 그 다음에 내부 자개를 구했죠. 외부하고 내부를 더했죠. 그래서 다 더하니까 뭐가 나왔다? 결론은 요게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또 정육리량 전개의 세기를 구한 다음에 전위를 구했죠. 전개의 세기를 구하고 전위 구하고 그러니까 그 흐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저기서도 어떻게 되죠? 활극한 전위경도에서 전기의 세기를 구한 다음에 전위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흐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앞에서 그 흐름들을 자꾸 얘기를 한 게 이 내용이 뒤에 가서 응용이 되기 때문에 LC 부분은 보통 저걸 다 설명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시간을 많이 하려 해서 설명한 부분이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지 응용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위를 구해서 전하량을 구해서 나중에 이게 전하량이 돼서 나중에 이 전개 세기를 구하게 되는 거죠. 전위계수, 용량계수, 유도계수 이제 아시겠죠? 그 관계. V하고 Q하고의 관계에서 나오는 부분, Q하고 V에서 관계에서 나오는 부분, 그걸 이제 수치로 해가지고 적어놓은 거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연가는 뭐다? 이렇게 하는 게 연가다. 그 다음에 연가했을 때 이거 계산하는 법,
계산하시면 되죠. 요거 곱하기 몇 미터, 요거 곱하기 몇 미터, 요거 곱하기 몇 미터 하면 전체적인 정종 용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압이 어떻게 된다? 중성점 잔류전압은 이거는 이제 5장에 가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또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성점 잔류전압은 CA, CB, CC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다가 CS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건 이제 설명드릴 텐데 공식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붙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붙는 거는 이제 대지까지 연결이 됐을 때 이건 대지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CA, CB, CC만 가는 거고요. 수식을 이걸 한 개 하는 거를 알아만 두시면 나머지 두 번째 건 그냥 거저 먹는 거죠. 그게 이제 유도장애죠. 유도장애 때는 여기에 지금 그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성점 잔류전압 그 공식을 먼저 알고 계시면 여기서 계산된 값을 다 넣었더니 중성점에 이만큼의 전압이 인가되더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정종 용량이 틀리니까 예? 전압이 생긴다고 그랬죠. 외부에. 그래서 그거를 빼기 위해서 접지를 한다고 그랬죠. 편단 접지하거나 양단 접지를 하거나 그래도 이제 전압이 한쪽 끝에는 실린다는 얘기죠. 최대 실릴 수 있는 부분은. 그래서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는 정종 용량을 바꿔준다 이거죠. 전압이 안 실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2cm 가는 부분, 3cm 가는 부분은 보시면 되고요. 충전 용량, 충전 전류는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IC는? 예. 충전 용량 Q는? 루트 3 VIC. 예? 루트 3 VI.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IC는 WCV. 암기하셔야 되고요. Q는 루트 3 VI. 암기를 해야지 이거 답을 쓸 거 아닙니까? C에는 CS 플러스 3cm. 암기하셨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또 꼬면은 힘들죠. 3심을 일괄한 거 했더니 이게 CS인지 3분의 1 CS인지 3CS인지 헷갈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확실하게 집어넣으시라고 해요. 그림을 그려서. 여기 보시면 CS 플러스 3심 아까 나왔던 거고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 CM이 CS로 되니까 단락식 3분산을 일괄했으니까 요 부분이 없어진다 이거죠. 예? 그걸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또 힘든데 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려놓으면 또 틀려진다는 얘기죠. 내용이. 예? 요것도 이제 그림들이 다 틀려지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얘기죠. 등가 성간거리 나오는 부분 빼고 요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아까 요 수식이 나온 겁니다. 6.79, 2.29이 나오시나요? 이것만 그리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그려가지고 같이 보시면 덜 헷갈립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를 혼동되지 않게끔 이해하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나머지들은 뭐 근접효과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다 보시면 됩니다. 증가하는 거, 계산하는 문제, 코로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표로 이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인계전압, 그래서 유도하셔. 유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전개세기, 그 다음 전이차, 전이경도. 예? 그렇게 계산하는데 전하량도 여기 중간에 들어가죠. Q가. 예? 그래서 그거를 21.1로 나가지고, 아까 뭐라고 해요? 21.1로 나가지고, 풀어서 쓰면 24.3이다. 이게 46.6이 나오는데 해가지고 안 되는 거는 46.6 R을 23.3D로 바꾸는 부분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 이거 보시면 다 압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돼 있으니까 계산 문제, 아까처럼. 예? 대지전압으로 계산을 할든지 이런 것도 주의하시라고요. 성간전압인지 상전압인지.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나중에도 기본서를 좀 위주로 설명하다 보니까 나머지 자료는 설명을 잘 못 드립니다. 왜? 기본서에 있는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반이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책의 내용을 제가 어떻게든 다 설명을 드립니다. 기본 내용은. 연구반에 관련된 자료는 나중에 연구반에서 들으시고요. 다음 주는 오후에 수업이 있습니다. 2시부터 6시까지. 관련도 문제 메일로 다 보내드렸으니까 그거를 출력해가지고 오셔도 되고 그때는 점심 식사하시고 본관으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